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절차 중에 또 이제 해외 상표, 그다음에 마드리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국내 상표법만 다루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른 나라에도 등록을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상표법이나 특허법 이런 것들은 속지주의라고 해서 해당 나라에만 효력이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도 등록을 받아야지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마드리드라는 무슨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마드리드 말고도 이제 직접 등록받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그런 시스템을 좀 아는데 좀 약간 절차에 좀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는 거의 매년 나오는 편이고요, 마드리드가. 2차는 이제 딱 한 번 나왔었습니다. 또 뭐 얼마든지 나올 수는 있는데 절차에 좀 가깝다 보니까 자주 내기는 좀 어려운 그런 파트이기도 해요. 근데 1차는 이제 물어볼 게 좀 있기 때문에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자꾸 이걸 떠올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상표법에서 이런 흐름에서 이제 마지막 해외 상표 마드리드,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하는 내용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요 한번 또 쭉 훑어보시고, 이제 여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해외 상표를 등록을 받는 건데,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선은 이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뭐 삼성이나 LG가 뭐 미국, 일본, 유럽에 등록을 받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기본적으로는 원래 어떻게 하냐면 이제 출원인이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각국의 나라에 직접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뭐 그냥 갑자기 하기는 어려우니까 보통은 저희 같은 변리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이제 또 외국에 각각의 또 변리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해당 현지 대리인, 현지 변리사랑 연락을 해서 연결하죠. 그러니까 비용이 조금 2배로 들죠. 저희 수수료가 있고 또 그 각국의 대리인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나라별로 연락을 쭉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뭐 그 나라에 뭐 현지 법인이 있거나 그러면 그 법인에서 처리하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외국에다가 등록을 받으려면 이렇게 직접 하는 방법. 자, 이거는 되게 번거롭겠죠. 따로 해야 되고. 대신 뭐 나라마다 다른 상표를 해도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안 되겠다. 우리가 보통 뭐 예를 들면 제가 삼성전자를 대리한 적 있을 때 막 100몇 개국에도 한 번에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나라별로 막 하게 되면, 제가 나라별로 한 30몇 개국으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똑같은 내용의 메일을 쫙 보내고 나라별로 대리인한테, 그러면 쫙 받아요. 그럼 뭐 동시에 오나? 막 따로따로 와요. 그러면 또 그거를 읽어보고 정리해서 또 보고하고. 또 이게 번거롭죠. 그 다음에 당연히 삼성전자도 힘들고, 뭐 자꾸 메일이 자꾸 보내거든요. 그걸 뭐 묶어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 그럴 경우에 좀 많은 나라에 하는 경우에 같은 상표를 한 번에 여러 나라에 등록받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구나 라고 해서 상표법에 마드리드라는 제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특허법에는 PCT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상표에서는 마드리드, 그 다음에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헤이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마드리드 요거를 좀 잘해 두시면 헤이그는 되게 쉬워요. 몇 개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요거는 좀 약간 틀리지만 특허는 PCT는. 그래서 일반인들이 요거를 이제 좀 해보신 분들은 요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고서 특허를 PCT를 한 다음에 이게 다 비슷한 줄 아세요. 근데 전혀 틀려요. 대신 어쨌든 그냥 나라별로 직접 하는 거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드리드는 어떻게 하냐? 마드리드 시스템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마드리드 또는 국제상표 이렇게 보통. 뭐 용어가 좀 많습니다. 근데 마드리드 제도라고도 하고 마드리드 의정서,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거보다 더 깊이 하셔야 돼요, 실무에서는. 근데 우선 상표법 시험에서는 이런 절차 정도만 알게 되면 됩니다. 그럼 이걸 좀 보시면, 자, 우리가 아까 나라별로는 따로따로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출원인이 한국특허청이라고 있는데 이걸 본국관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본국관청. 그럼 한국특허청에 뭘 출원을 하면 이때 나 어느 나라에 하겠다. 그러면 뭐
A 국가, B 국가, C 국가를 딱 지정을 해요. 이렇게 표시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절차상으로, 서류상. 그러면 와이포라는 국제사무국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와이포라고 해서 그냥 인터넷 네이버 검색을 하시면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사이트를 딱 들어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PCT 마드리드 헤이그라는 게 딱 보여요. 이게 막 영어로 적혀 있어요. 영어가 잘 되시는 분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런데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나라별로 쫙 뿌려주게 됩니다. 전산상으로. 그러면 대리인한테 연락할 일이 없어요. 거절 이유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전산상으로 다 처리가 돼요. 그래서 와이포에 가서 뭐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다가 뭐 어떤 등록번호, 어떤 번호가 있어서 번호를 딱 치면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심사가 진행 중인지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나라별로 심사를 하는 거는 이건 똑같아요. 하지만 이 중간 절차가 되게 간단하죠. 특허청에 전산상으로 딱 뭘 제출만 하면 딱 이걸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라별로 심사를 쭉 해요. 그래서 거절 이유만 없으면 그냥 등록이 돼요. 되게 좋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마드리드 해외 상표 절차로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이제 이런 시스템을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요거를 좀 입체적으로 좀 다시 좀 보면, 자, 아까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로 치죠. 본국관청이 우리나라 특허청입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와이포라는 데를 거쳐서 지정관청, 나라가 다 있을 거예요. 뭐 미국, 일본 우리가 지정한 데. 그래서 외국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일본의 나카무라가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한다. 그러면 일본 특허청이 본국관청이 돼요. 그럼 일본 특허청에 자기 나라에 내겠죠. 그럼 와이포를 거쳐서 뭐 미국, 일본, 뭐 미국, 유럽 이런 데 하다가 우리나라를 지정했다. 그럼 우리나라를 지정을 한 그 서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게 돼요. 그럼 우리는 중요한 거는, 자, 여기 이렇게 쭉 표시를 해놨는데, 외국에서 뭐 진행하는 거는 이제 아직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변리사가 되고 나서 고민하시면 돼요. 그때 배워요. 배운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디서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 뭐 특허사무소를 들어가거나 하면서 일을 해야지 알게 돼요. 그리고 막 찾아보셔야 되고. 뭐 그런 책도 있기는 해요. 저도 이제 블로그도 쓰고 막 이러긴 하는데, 자,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일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법조문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167조부터 여기 208조까지.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절차니까 절차는 항상 어떤 흐름을 아시면 돼요. 거기서 중요한 특징만 잡으시면 딱 그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부분이 항상 시험에 잘 나옵니다. 1차 시험은 매년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딱 시험에 맞게 정리를 딱 해드립니다. 좀 절차인데 좀 내용이 있어서 암기하거나 그런데 억지로 암기한다기보다는 딱 특징적인 부분을 쫙 제가 목차를 딱 잡아드려요. 그러면 이제 언뜻 보면 내용이 되게 많아 보여요. 이게 하루 날 잡고서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마드리드라는 거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이거 뭐 하나 틀리고 말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하루만 잘 투자하시면 딱 제가 딱 목차나 구성을 딱 잡아드리는데 틀을 잡아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정리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거를 좀 못 견디하고 좀 내용이 많다라고 생각하시고 지레 겁먹고 그러면 이건 틀리는 거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중에 실무에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절차와 가깝기 때문에 나중에 일반적인 절차와 이런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한 게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게 이제 131페이지부터 해서 132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제가 이제 테마 특강이라고 해가지고요. 테마 특강이라고 해서 보통 하루 날 잡고서 마드리드 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뭐 무료 특강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동영상을 찍는데 한 3시간에서 한 3시간 반 정도 마드리드에 대한 시스템을 쭉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건 나중에 기본 강의에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가 좀 기본 강의 때 들었어도 좀 약하다. 그러면 그런 테마 특강을 해서 제가 테마 특강만 또 한 8개에서 10개 정도를 따로 또 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다시 한번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한번 강의를 쭉 보면서 또 이렇게 항상 쭉 넓게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 중에 내가 좀 체크 못했거나 다시 한번 이렇게 듣는 게 또 나름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제가 계속 매년 그런 걸 똑같이 강의 촬영도 하고 강의 그거를 만듭니다.
카테고리를. 그래서 커리큘럼이 쭉 돼 있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하시면 돼요. 약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고요. 공부할 때는 다른 사람이 뭐 진도가 이만큼 나갔다, 아니면 다른 사람은 벌써 뭘 했다, 이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딱 정해놓은 내년 뭐 언제 시험에 맞춰서 자기 일정을 우선 크게 잡아놔요. 중간에 뭐 시행착오가 있을 수는 있고 일정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자기 하는 거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자연과학도 그렇고 그런 것들 변리사 시험 공부하시면,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셔서 잘 뭐랄까요, 스케줄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하셨다면. 아셨죠? 자 이렇게 마드리드 해외 상표를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내용,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하는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